네, 시장이 이틀 연속 밀려서 종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내 포트폴리오도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한전산업. 아, 한전산업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8,150원에 15%예요. 아, 최근에 좀 올라갈 때 담으셨을까요? 예, 예. 아, 지난주, 저번 주에. 네, 근데 사자마자 음봉만 보여가지고 걱정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바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한전산업 과연 여기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세 분의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오일긍정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최근에 뭐 공기업들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에 좀 잘 올라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엔 약간 밀리고 있긴 하거든요. 좀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탄력적인 모습 한 번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양호하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좀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이때 6% 정도의 상승이 나올 때 거래가 같이 터져줬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탄력 있고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줬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약간 유입이 조금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막 인기 있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대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다가 21선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거고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까지 실려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매수가 이상의 수익이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봤을 때는 추세적인 부분이라든지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 한 번은 우상향해서 탄력이 나오긴 하겠지만 시장에서 막 인기가 많은 종목은 아니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추세적인 상승이 나왔다가도 좀 꺾이는 모습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탄력적인 모습 나와서 수익권에 도달을 한다라고 한다면 적당한 수익에서는 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산업 최근에 계속 밀려서 걱정되셨겠지만 우리 대표님의 좀 의견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전산업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아이고, 반갑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그 하나마이크론, 네, 하나마이크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하나마이크론 32,000원에 매수했는데 네. 한 20% 정도 됐어요. 근데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네요. 아, 그러니까요. 좀 고점 부근에 들어가셨는데 예, 그럼 예, 지금 예. 걱정이신 게 지금 뭐 손절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좀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뭐 좀 오래 기다리고 싶은데 네. 이걸 좀 더 추가 매수를 좀 할까 음, 그런 게 좀 고민이 되고 네. 네. 그래서 좀 하여튼 상담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되실 텐데 저희가 한번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대표님 긍정이시죠?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밀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중이 지금 20%시거든요. 여기서 비중 확대 좀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비중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일단 뭐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인데 사실 지금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좀 고객사 다변 현상들을 좀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좀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부터 해가지고 팹리스 업체들까지도 계속해서 고객차 다변화 현상들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아마 이제 계속해서 실적 부분들은 좀 꾸준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지금의 하락 부분들이 조금 더 과한
과하게 나와준 부분들은 오늘도 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많이 밀리면서 좀 영향이 좀 다소 있었던 부분들로 판단이 드는데 사실 이제 하나마이크론의 좀 기술력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외형 성장폭도 강하게 좀 나와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긍정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일단 32,000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평단은 좀 솔직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일단 평단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아직 뭐 일봉상에서 지지대가 아직은 좀 원활하게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 좀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한 21,000원대까지 일단 좀 내려오는 것을 좀 기다리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 기준으로 좀 잡아줄 수는 있거든요. 일단 1년선에서 지금 마감을 해준 상황이다 보니까 1년선에서 좀 단기적인 반등이 들어와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1년선에서 반등이 들어와 줄 때 거래 대금들이 좀 강하게 실리면서 들어와 주는 게 아니라면은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할 이유는 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 21,000원대까지 떨어지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21,000원대에서 10% 좀 두 번의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좀 20% 한 번에 분할 매수를 한번 좀 1차적으로 좀 진입을 해보시면은 일단 평단은 좀 확실히 조정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평단이 한 중앙까지 좀 조정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일단 2년선까지는 좀 깨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히려 단기적인 반등이 들어오면은 충분하게 수익권도 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이유는 저는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긴 하다. 좀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네, 삼성 SDI고요. 네. 47만 7천 원에 20%입니다. 47만 7천 원이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좀 추가 매수에 대한 걱정도 좀 하시는 걸까요? 네, 작년 8월 달, 9월 달부터 조금씩 모았거든요. 네네. 네, 요즘 갑자기 많이 빠져가지고 모으다 보니 20%까지 모았는데 네. 추가 좀 매수도 좀 생각 고려 중이고요. 지금 보니까는 차트 보니까 41선에서 맞고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매물대도 좀 많은 것 같고 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그 이주호 본부장님께 상담 받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네. 그럼 본부장님께 바로 한번 AS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더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 아까 에코프로 BM 설명을 들어서 대충은 2차 전지가 왜 못 가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요즘 에코프로를 좀 매수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근데 혹시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좀 뿜을 좀 차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좀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네. 같이 합쳐서 예. 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일단은 SDI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 그때 상담 받으실 때 제가 47만 7천 원 부근 이탈하면은 이거는 매도 의견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그런데 일단 지금 삼성 SDI뿐만 아니라 지금 배터리 셀 업체 3사들이 지금 다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군들 중에 2차 전지 중에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지금 다음에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좀 짧은 시간에 반등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3월 6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에서 배터리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제 그때 이제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얘기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뭐 국내 셀업체들이 앞으로 LFP 배터리에 대해서 만들겠다 이런 양산에 대한 의지를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수익성이 개선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은 맞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2차 전지가 가장 지금 안 좋은 이유가 리튬을 과거에 많이 사들였는데 리튬 가격을 비쌀 때 사가지고 지금 팔려고 하니까 판가 자체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익성의 악화가 지금 배터리 셀 3사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기업들에 다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DI 같은 경우가 지금 저점을 이탈하면서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3월 달에 열리는 전고체 배터리 이거에 대한 이슈가 아니면은 단기적인 상승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굳이 좀 나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싶다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좀 가져가시는 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중 확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중을 확대하실 거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가시화 그리고 일정이라던가 로드맵들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한다면 3월에 배터리 컨퍼런스 이후에 그때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SDI 같은 경우는 사실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도 비중 확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아까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워낙 대기업이고 어쨌든 뭐 돈을 잘 벌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고체 배터리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투심이 살아날 수도 있는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 리튬이라던가 이런 양극재, 하이니켈 배터리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이 지금 단기간에 살아나긴 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쪽은 신규 매수하시기보다는 그냥 관망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를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SDI 추가 매수를 3월 중순쯤으로 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로드맵들이 나온 이후에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나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냉철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두산 테스타나. 두산 테스나. 네. 네. 매수가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2,49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최근에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지금 많이 밀렸죠.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그래도 긍정 두 분 그리고 중립 한 분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좀 두산 테스나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오늘도 조금 음봉을 보였는데 비중이 꽤 있으시거든요. 두산 테스나는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진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에 대한 부분이 이탈을 하면서 이게 추세가 이탈되면 결국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두산 테스나 자체 기업으로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저는 좀 괜찮은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 이번에 또 한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또 앞으로 전력 반도체라던가 이런 시너지 효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또 차량용 반도체 매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매지운이라는 그 기업을 인수하는 데 따른 좀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그게 같이 좀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두산 쪽에서도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의 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밝힌 만큼 좀 우리가 지켜보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엔지온이라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시너지 확대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반등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기업을 손절을 하기에는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비중도 20% 정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좀 보유하고 계시다가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중요한 가격대가 43,000원 부근이거든요. 이 43,000원 부근을 지지를 받고 좀 추세가 바뀌는 모습을 본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 확대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양호한 기업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수익권까지 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보유하고 계시면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테스나에 대한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내 종목도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코너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도착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메시지 많이 보내주셨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댓글들 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7165번님, LS 머티리얼즈를 32,3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어느덧 상장한 지도 3개월이 됐죠. 3월 12일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온다고 하는데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고요. 9924번님, HSD 엔진을 8,000원대에 매수하셨습니다. 오늘 8,400원대에 종가 마감했으니까 아주 소폭 수익 중이신데요. 익절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될지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님, 저희 애청자분이십니다. 알테오젠을 15만 7천 원대에 들어가셨습니다. 비중이 무려 100%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물 타다가 비중 100% 된 겁니다. 흐흐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현재가랑 매수가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지 잠시 후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바이오 종목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옥년신님은 유한양행 7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목표가와 단기, 중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문자 상담은 최진욱 본부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LS 머티리얼즈를 좀 첫 번째로 좀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이제 LS 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회사채 부분들 수요 예측 부분들에서 좀 굉장히 자금이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조 원이 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자금을 확보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좀 주력을 하고 있었던 사업성 제외하고도 지금 배전반 사업 쪽에 대한 지금 신사업 성장 동력까지도 뭐 갖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S 그룹 쪽에 좀 자회사들 같은 경우 탄탄하게 좀 외형 성장이 앞으로는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32,300원에 한 30% 물량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랑 그렇게 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자리에서 좀 지켜줘야 될 자리는 한 27,500원대. 여기를 좀 1차적으로 지지를 해주는지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만약 여기도 좀 밀린다. 그럴 경우는 이제 오히려 23,800원대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최종 마지노선은 한 27,500원대로 좀 잡으신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좀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좀 15% 정도는 좀 축소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좀 15%를 좀 23,800원 구간에서 좀 다시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셔도 저는 충분하게 좀 수익성은 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주가가 거래량 없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받는 기조는 잡아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그렇게 투자 전략을 좀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HSD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HDSD 엔진 같은 경우는요, 현 구간에서 좀 굉장히 좀 많이 밀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조선 업황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피크아웃 부분들까지도 좀 영향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2년선을 지금 돌파를 해주려는 상황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는 일단은 좀 바닥을 단기적으로 잡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구간을 일단은 바닥 라인 한 8,000원대를 이탈만 안 해준다 하게 되면은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한번 단기 슈팅이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도 그렇고 월봉상에서도 그렇고 주봉은 일단은 좀 이탈을 해줬지만 월봉은 아직까지 좀 강한 지지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00원대를 좀 지지 라인으로 좀 잡으신 다음에요. 여기서는 좀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아니면 좀 나는 좀 길게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8,800원에서 한 만원대까지 밴드는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좀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워낙 최근 좀 뜨거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스톤 관련해가지고 머크사 쪽에서 5천억 이상의 좀 마이스톤까지도 받을 수 있는 좀 계기가 되고요. 또 거기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건까지 취합을 하게 되면은 로열티까지도 좀 따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높은 플랫폼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저는 오히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에서 좀 떨어진다고 해도 오히려 저는 추가적으로 우상향 기조는 꾸준하게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만 7천 원대 비중이 한 100%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제 비중 100%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해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한 20% 30% 정도만 들어갔다 하게 되면
뭐 떨어져도 좀 분할로 대응이 가능한데 현 구간에서는 일단은 지금 100% 비중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라인에서 저는 한 14만 3천 원대를 일단은 이탈을 안 해야만이 지금의 상승 기조로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의 재료가 좀 선 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떨어진다 할 경우에는 5일선이랑 뭐 21선 이격도가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좀 추가적인 하락 부분들까지도 좀 많이 열려 있기도 해요. 오히려 앞쪽에 좀 갭 상승 부분들을 이뤄낸 상황이다 보니까 갭을 메꾸려는 이동 움직임만 없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개연성 여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내일 만약에 좀 반등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비중을 조금은 확보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알테오젠이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가져간다 하게 되면은 지금 비중 100% 들어가기보다는요. 오히려 좀 비중 50%가 됐든 60%가 됐든 약수익을 보든 약익절을 하든 좀 물량을 좀 확보를 하신 다음에 추후에 좀 눌림이 나오면 그때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52주 신고가는 한 번 더 재차 갱신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의 좀 투자 전략을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유한양행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도 일단은 앞전에 좀 악재 부분들은 전부 다 반영이 된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유한양행의 외연 성장과 실적 성장 부분들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최근에 좀 바이오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최근에 좀 사이클이 들어와 주는 게 좀 바이오 쪽으로 좀 투심이 좀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의 기조만 꺾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우상향 기준으로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7만 원대에 잡으셔가지고 좀 지금 어느 정도 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좀 많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63,900원을 좀 지지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를 만약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비중이 15% 정도밖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한양행은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 성장성을 보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거라는 좀 어느 정도 의지만 있다고 하게 되면은 분할 매수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앞전 정고 라인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74,000원에서 한 7만 원대가 지금 물량이 좀 많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4,000원에서 7만 원대의 밴드를 좀 잡으신 다음에 여기를 충분하게 유한양행이 돌파를 앞으로 좀 해주는지를 체크하시고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을 계속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마지막에 한 74,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으로 계속 좀 홀딩을 좀 이어가셔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한양행까지 4가지 종목의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봤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에이징랜드요. 에이징랜드 매수가랑 비중은요? 어제 73,200원에 40%. 오, 어제 들어가셨고 비중을 꽤 많이 들어가셨네요. 예. 근데 오늘 좀 많이 밀려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치할 건지. 네, 알겠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시작한 지금... 지가 얼마 안 돼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세워봐야 할지 에이징랜드에 대한 의견부터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긍정두분 중립 한 분입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뉴로모픽 칩 이슈가 나오면서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긴 한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네. 비중도 꽤 많이 들어가셨는데 지금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오늘 좀 많이 밀렸어요. 일단 긍정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비중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한 종목에 40%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만약에 더 빠지게 될 경우 그다음부터 대응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돈이라는 것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중 조절하시는 법부터 조금 익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에 보통 5에서 10% 정도 처음에 매수하시는 게 좀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메타 대표 방문하는 것과 좀 연결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에서 지금 AGI라고 해서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거의 4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4거래일 동안 거의 6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60% 이상 올랐는데 오늘 10% 조정이기 때문에 사실 60% 오른 거 대비해서 10% 조정이면 큰 조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커버거 방문 이후에 과연 AGI에 대해서 범용 인공지능, 그다음에 AI 플랫폼 이런 것들이 과연 이재용 회장과 만나서 뭔가 얘기가 나올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거래량도 줄어들고 만약에 반등을 못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비중을 일단 줄이시고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뭐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도 어렵다 하시면은 조금 보유하시면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동안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돌파했던 지점이 6만 원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한번 밀려볼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해서 좀 부담된다 하시면은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고 나머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징랜드 걱정되셨을 텐데 우리 시청자분 대응 전략 만드실 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더 좀 비지원 51,000원에 10%인데 네. 이거를 이제 10%니까 지금 조금만 담아보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최근에 많이 올랐긴 해서 네네. 좀 추가 매수할 수도 가능한지 매수가, 추가 매수가랑 목표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확대가 괜찮은 전략일지 목표 주가까지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존 비주얼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세 분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그리고 대표님은 중립이십니다. 그러면 중립이신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오늘 많이 밀리긴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분할 매수도 비중 확대도 좀 고민 중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좀 괜찮은 전략일까요? 네, 일단 더존 비지오는 기업도 굉장히 좋고 또 이제 4분기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오면서 실적도 괜찮고 좋은 기업이고요. 또 앞으로의 이제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도 AI 쪽에 관해서 굉장히 잘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도 지금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지난해 아마존의 이제 웹 서비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계기로 해서 좀 글로벌 시장에서도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제가 중립 의견을 드린 이유는 이제 좀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나서 비중 확대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드렸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최근에 좀 들어와 줬고 하긴 하지만 오늘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워낙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 이게 지금 한 몇 거래일 정도 지금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추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내일 장중에 47,000원 부근이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비중 확대가 가능하겠지만,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한다면 45,000원대 부근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 가격대도 다시 한번 지지받는지를 좀 보시고 저는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중립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비중 10% 정도 있는데 이 10%의 비중 추가 매수할 때도 나눠서, 왜냐하면 워낙 고가권에서 지금 조정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을 좀 염두에 두시고 나눠서 비중을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